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네 번째 장 할 차례입니다. 2차원하고 3차원에서의 운동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1차원 직선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방향을 갖는 물리량에 대해서 벡터에 대한 공부를 했죠. 예, 그럼 이제 2차원 벡터를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적용 예가 바로 2차원, 3차원 운동이 벡터가 없으면은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벡터를 활용한 2차원, 3차원 운동이 될 텐데 이제 표현은 일반적으로 3차원까지 표현을 할 거고요. 실제 3차원 운동을 일반 물리뿐만이 아니고 물리에서 3차원 운동을 추적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운동의 예는 2차원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가 일직선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위치와 변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 빠르기, 속도와 속력,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하고 순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정의하게 되죠. 그것을 일반적인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위치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면은 그 위치 벡터라는 게 1차원에서 위치 벡터가 뭐였어요? 원점에서 x축을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떨어진 거리만큼 원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원점에 대한 그 상대 거리를 위치로 정했죠. 왼쪽 오른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차원 3차원에서 2차원 그래프를 그리면 x, y 직각 좌표계에서 원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다. P점이다. 그러면은 이 원점하고 P점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벡터를 안 써도 x, y에서 요 점의 그 순서상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 점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기술하려면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원점에서 x축으로부터 요만큼 돌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까지 직선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준축을 x축으로 잡았을 때 양의 x축에서 반시계로 돌아간 각도 그것을 세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위치가 x, y 성분으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이걸 하나의 벡터로 표시할 거냐 했을 때 원점에서 이 점까지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이 화살표 자체를 위치 벡터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요 위치 벡터의 x 성분하고 y 성분이 요 점의 x 좌표, y 좌표와 동등하다,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제 x, y, z축 방향의 기본 벡터들을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 방향은 x축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x만큼 또는 y축으로 y만큼 z만큼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순서상으로 표시해주면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델타 R 벡터, 여기 이제 변이 벡터의 기호가 되는데 나중 빼기 처음이 되죠. 델타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 그러니까 R1 벡터에서 R2 벡터로 이동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얘가 R1이라고 그러면 R2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몰라도 돼. 실제 경로는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전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 나중 위치, 그죠? 얘를 Q라 그러면 Q를 가리키는 나중 위치 벡터를 R2 벡터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라 갔는지 상관없이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기 벡터, 그것이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기니까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1, 그죠? 마이너스 R1 벡터하고 R2 벡터를 더하는 건데,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데 요것을 이제 이쪽으로 끌고 평행이동 시키면은 그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직선이 바로 위치 벡터, 변이 벡터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벡터는 이제 벡터로 계산하면은 빼기인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을 긋고 출발해서 도착의 방향을 정하면 그 화살표가 바로 변이 벡터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빼기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 벡터로 표시했죠. 그러면 이제 x축은 x축끼리, y는 y끼리 묶어서 x축 방향의 변이, 그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의 x축 성분은 델타 x,
Y축 성분, Z축 성분 그렇게 각각 표시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요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X, Y, Z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쉬워지는데 이 생각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직각좌표가 항상 편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처음에 벡터식으로 표시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운동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런 X, Y, Z의 관계가 많이 엮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극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R하고 세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X하고 Y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하고 R과 세타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이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R 세타가 편할 수도 있고 X, Y가 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반 물리에서는 주로 X, Y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이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그죠? 속도. 예, 그래서 속도에 대한 정의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 두 가지로 해주면 요거는 일직선에서 우리가 했던 속도의 정의랑 똑같아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 그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이 변이가 벡터이기 때문에 성분별로 각각을 표시할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수학적으로는 델타 R 벡터를 델타 T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스칼라의 곱은 각각의 성분에 각각 따로따로 곱해지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그래서 성분별로 그러니까 Vx의 평균, Vy의 평균, Vz의 평균 성분별로 따로따로 평균 속도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끼리는 1차원 운동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시간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자. 그러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극한인데 벡터의 극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직각좌표의 경우에는 일단 요거 자체를 구하는 방법은 극한, 나누기의 극한은 이게 스칼라가 됐건 벡터가 됐건 미분으로 정의되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델타 t분의 뭔데 델타 t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을 연속적인 경우에 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미분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속도가 벡터고 변이가 벡터이기 때문에 dr이라고 하는 작은 미소 변이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건 뭐냐면 미분이라는 그 수학적인 연산자하고 벡터라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벡터가 됐건 스칼라가 됐건 미분 연산자를 그 대상 양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직각좌표기의 경우에는 요 세 벡터의 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각각 미분의 1 이렇게 하고 각각에 대해서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해준다 그러면 d dt의 x i 캐럿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잘 보면 x하고 i 캐럿이 두 개의 곱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은 원칙대로 하면은 x 먼저 미분 dx dt고요. i는 그대로 그 다음에 x 놔두고 di 캐럿 dt 이렇게 해서 곱함수의 미분을 나눠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직각좌표기의 경우에는 자, 요 dx d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x가 시간에 따라서 성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미분한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처음 볼지도 모르겠는데 dt분의 di 캐럿 그러면 요건 i 캐럿이라는 벡터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요 자체는 똑같아요. 델타 i 캐럿을 델타 t로 나누고 극한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어떤 성질을 찾으려면 이거부터 접근하면 되는데 어쨌건 델타 i 캐럿의 변화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i 캐럿의 변화는 그럼 벡터가 변한다? 벡터가 변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변해도 변하는 거고 방향만 변해도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변해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i 캐럿은 방향은 x축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역시 일자리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델타 i 벡터는 어떤 경우든지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미분이지만 이거는 그냥 i 캐럿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직각좌표기에서는 i 캐럿에 대한 미분은 항상 0이다. 그죠? j 캐럿도 0이고 k 캐럿도 0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x는 이렇게 되고 y는 yj 캐럿, 얘는 zk 캐럿이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기본 벡터들의 미분이 다 0이 되니까 그 남는 건 뭐냐면 결국 성분에 대한 미분항만 남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극좌표의 경우에는 이제 r 캐럿이나 세타 캐럿 같은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크기는 일정하대로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요거는 전공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직각좌표계는 일단 ijk가 미분하면 0이니까 이와 같이 그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직각좌표계에서 미분을 해주면은 기본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성분끼리의 미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 성분은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으로 일반화시키면 요 x축 성분이 결국 뭐냐? vx는 x만의 미분. 그죠? vy도 y만의 미분, z는 z끼리의 미분. 그래서 각각의 성분끼리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다. 모든 일반적인 걸 기술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 벡터로 기술이 된 변이 벡터, 위치 벡터를 미분한다 하는 것, 그거를 잘 정의 자체를 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